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에 초등 특수 임용 경기로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초수생으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각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목차를 보시면 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들이 저한테는 어려움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각 시기별로 그리고 영역별, 마지막에는 정리해서는 저와 같이 초수로서 공부한 합격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총합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재학하면서 학부 병행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동 시간 그리고 수업 듣는 시간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9시까지는 무조건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가서 매 아침마다 하는 고정 루틴이 있었는데 그 루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날이더라도 스터디는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스터디 시간을 옮겨서라도 빈 시간에 할 수 있을 때 스터디는 절대 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필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목은 어디에 쓰고 몇 칸을 띈 다음에 구조화를 적고 이 다음에 또 몇 칸을 띈 다음에 내용을 밑에 적어야 할지, 이런 짜잘한 것들에 대한 그 필기 스타일? 그것들을 몰라서 힘들어 했었는데, 김은지 선생님의 수업을 먼저 듣고 합격한 선생님이 서브노트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저는 그 노트 형식을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만 이해하고 서브를 만들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서 크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체력이 없어요. 계단을 3층만 가도 헥헥될 정도로 체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은진 선생님이 추천드린 방법을 썼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중에서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해서 체력을 비축하세요 라고 하셨던 말이 있어서, 저는 매주 화요일을 쉬는 날로 했지만 아예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법이랑 총론만큼은 꼭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과적이나 특학은 쉬는 날 하고, 이제 저만의 체력 충전 그리고 이제 정신적 충전, 이러한 날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12시 전에는 계획된 공부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밤 10시까지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계획을 목표로 리스트로만 적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딴짓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넘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했을 때 마지노선이 밤 12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2시 전에는 내가 세웠던 공부를 완료하고 12시엔 무조건 취침.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취침은 꼭 지켰어요. 이거는 11월 시험 전까지 7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수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집에 이제 뭐 침대나 소파 되게 쉬고 싶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터디 카페라도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뇌를 했죠.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냐면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네? 스터디 카페를 가야 하나? 근데 나가기 싫다. 그럼 어떡해? 집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집이나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가 잘 돼서 한 게 아니라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의 배경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공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수 입장에서 각 시기별로 가장 고민이 됐던 거는 이 시기 때는 내가 뭘 하고 있어야 하지?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약간 안전빵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다음 시기 준비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초수 선생님들과 얘기해 봤을 때도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얘를 어떻게 또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전체적으로 1월부터 11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서브노트 시작이 4월이었고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6월에 완료한 것도 제가 다른 합격 수기 발표하는 선생님이 6월까지는 서브노트를 무조건 완성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6월까지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이나 총론 그리고 특수교육학 암기는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9, 10, 11월은 계속 회독만 했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1, 2, 3월 달은 솔직히 특수교육학 지식을 배워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는데 되게 급급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고요. 또 제일 의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의욕이 넘치는 만큼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나? 이 방향이 맞나? 하는 고민들이 계속 들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카페에 합격 수기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 합격 수기를 읽었는데요. 저는 유초중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전전년도 그냥 다 정말 많은 합격 수기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뭘지, 어차피 내가 새로 생각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개발하지 못할 바에야 이미 증명된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변형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1월부터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습관 들이는 거 매우 중요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한 3시간 공부하고 1시간이나 2시간 쉬고 이러한 식으로 공부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직강 개근하기. 절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직강 때마다 지각하지 않고 와서 끝날 때까지 잘 수업 듣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학원 끝나고 나서 바로 스터디하기. 이것도 다른 합격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는지는 뒤에 영역별 공부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 2, 3월 달에 구조화를 먼저 머릿속에 외우고 넣었어요. 근데 이 모든 방법들이 수업하면서 은진 선생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은진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는 거는 전 다 흘려듣지 않고 다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너무 책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저만의 작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브노트 시작해도 돼요? 라는 상담을 받고서는 이때 그만두고 서브노트를 4월 달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4월, 5월, 6월인데요. 이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생 실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부도 하지 못해요. 교생 실습 때 법이랑 총론이라도 챙겨가야지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요. 그냥 애초에 교생에 집중하자 라는 생각으로 교생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생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서브노트를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특수교육학 모든 영역을 한 달 안에 끝내는 건 너무 무리였고요. 그래도 최대한 끝내려고 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완료를 했고 이 서브노트도 어떻게 작성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도 법과 총론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노트를 이때 시작하다 보니까 초과정 인강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강이 한 번 밀리면 끝도 없이 계속 밀려요.
결국은 6월달까지 4, 5, 6월달 모두 초과정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미리미리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정해서 시작을 하시고 4월달에라도 인강을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구조와 세부 내용을 익혔어요. 익히면서 최대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고, 이 시기가 기출 분석 시기예요. 그래서 기출을 풀면서 반복되는 답안, 이 모범 답안들을 저는 서브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브노트가 모범 답안 모음집이 된 것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른 초수 선생님과 저랑 똑같은 부분이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이때 했습니다. 전체 문장을 외우진 못하더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내뱉으면서 스터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혼잣말을 해서라든지 해서 말로 내뱉으면서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 서브노트를 완료하고 나면 7월, 8월 달에는 이제 영역별이 시작되는데 전 7, 8월부터 특수교육학이랑 법총론 암기를 시작했어요. 9월 달 가서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암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학부생 입장에서 보면은 방학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생 때 놓쳤던 특수교육학 부분이라든지 초과정 밀린 부분을 인강으로 다 따라잡았어요. 이때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밀린 거를 다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때 암기를 할 때 이제 구조화를 활용해서 내용 암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요. 나는 김은진이다 이렇게 빙의를 해서 은진 선생님이 돼요? 인강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화를 딱 태블릿에 켜놓고 손으로 쓰면서 말하면서 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도 더 자세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영역별 문제 풀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서브노트 안에 모든 답안들이 다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서브노트에 추가했습니다. 초과정은 7월 달에 인강 밀린 거를 완료했는데 모든 과목을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밀린 과목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국수사과만 챙겼고요. 스터디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스터디도 어떻게 했는지 뒤에 영역별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월부터 7월까지는 정확히 시간을 짜서 공부를 하지는 않고 리스트로 목록을 적어서 이거 했으면 이 목록을 다 채웠으면 공부 끝 이렇게 했는데 한 8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계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이제 9월, 10월, 11월 달인데요. 이제 이 시기에는 제가 8개월 동안 내가 공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잘 있고 내가 잘 공부한 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했는지 가장 궁금해졌던 시기였고요. 이제 이때 은진 선생님과 상담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직 논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글쓰기를 진짜 못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 작성하고 나서 이제 올리면 은진 선생님이 정말 자세하게 첨삭을 해주세요. 그 시기 놓치지 않게 잘 작성해서 좋은 첨삭을 받음으로써 논술 역량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점자와 검사 도구 같은 것도 이때 암기를 시작했고요. 교육과정도 읽기를 이때 시작했습니다. 이때 회독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1, 2주에는 아니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했다면 이때는 한 2, 3주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도록 제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풀 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노트가 모범 답안 모음집이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브노트를 모두 암기해서 시험에 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되게 심화된 내용이어서 더 이상 내가 가져갈 수 없다 하는 부분들 잘 구분을 해서 서브에 표시하고 오답 표시하고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모두 다른 합격한 소수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회독을 몇 번 했냐고 물어보시면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횟수를 세지 않고 그냥 특학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 돌리면서 회독을 했어요. 진짜 복습 인강 찍는다 생각하고 계속 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 정말 다양하게 많이 풀기, 구조화가 정말 저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8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12시에 잠들어서 8시 기상을 했는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머리가 조금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시 기상을 계획으로 해서 이제 10시에 공부를 마치고 6시간 취침 시간을 확보해서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있었던 고민과 해결 방법, 공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의 경험과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수교육 학인데요. 저는 카페에 있는 복습 강의를 진짜 잘 활용했어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1에서 3월 달은 예를 들면 첫째 주에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서랑 자폐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의사소통 복습 강의를 이동할 때나 그냥 쉴 때나 배경음악처럼 음악 대신 OTT 대신 그냥 계속 틀어놨어요. 근데 이게 학원이나 인강에서 이걸 볼 때는 화면이라는 시각 자료가 있지만 그냥 청각적으로 들을 때는 시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나가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은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하는 단어와 용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칠판 딱 생겨가지고 그 구조화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활용해서 빨리 이 특수교육학이라는 내용에 익숙해지고 구조화를 잡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달은 교생도 있긴 했지만 복습 강의를 4월과 6월밖에 듣진 못했지만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이때는 기출 분석 시기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또 첫 번째 시작을 한다면 이때는 4권에 있는 진단평가라든지 행지 이러한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왜냐면 이때마저도 의사소통을 들어버리면 4권의 내용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수업은 순서대로 가고 복습 강의를 통해서 4, 3, 2, 1권 내용들을 들음으로써 뒷내용을 까먹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서 8월 달은 7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저는 시험 보러 가는 당일에도 행동지원 헷갈리는 부분 그거 들으면서 갔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나 그래도 공부를 조금 안 하더라도 복습 인강 들었으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원 오는 길에서도 전철에서도 계속 인강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 안에 구조화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썼다고 해도 기본 이론서를 아예 안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양한 예시들과 그리고 서브노트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심화된 내용들이 기본 이론서에 있기 때문에 스터디할 때나 암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서를 이것도 11월 달까지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노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범 답안 모음집이 되도록 했고요. 이때 구조화를 하는 공부 방법 팁인데요. 말하면서 같이 쓰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은진쌤이다 생각을 해서 태블릿에 그 딱 구조화 파일 켜놓고 인강 찍는다고 생각하고 챕터 1은 이거죠 하면서 말하면서 쓰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 이렇게 반 나눠져 있고 챕터 써져 있고 이렇게 쭈쭈쭉 있으면 여기서 막혀요. 그러면은 여기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나 좀 되네? 하면은
다시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그래도 또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막힌 데만 계속하고 다시 처음 돌아가서 또 해요. 이러한 식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은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입에도 붙고 머리에도 들어오고 금방금방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스터디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뒤에 나가서 하는 스터디로 했는데 1에서 3월 달에는 합격 노트 뒤쪽에 형성평가가 있는데 그 형성평가 문제 푸는 걸 스터디로 했어요. 초반에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모여서 형성평가를 했는데 솔직히 수업 한 번 들은 걸로 머리에 다 안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형성평가를 하면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원끼리 상의했던 바가 1시간 동안 합격 노트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외웁시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우리 모여서 형성평가 문제를 풀읍시다 라고 했어요. 이때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는 뒤에 형성평가 문제 안 보고 어떤 문제를 알고 하면 안 되니까 보지 않고 빠르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스터디원이 3명이었어서 3명이 모여서 뭐 가위바위보나 어떻게든 순서를 정해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읽고 말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 순서인데 답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유도할 수 있게 철자나 첫 글자나 이러한 느낌의 문장으로 시작해요. 해서 힌트를 줬고 이 2명 다 아무도 모르면은 모범 답안을 보면서 그 답안을 자, 저희 10초 안에 외웁시다 하면서 빠르게 외우고 딱 덮고 자, 이 답 뭐예요? 하고 서로 말해보면서 그 답안을 외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솔직히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외워져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은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외우고 까먹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외우고 까먹고 다시 보는 거랑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안 보고 나중에 다시 보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워놓고 까먹어요. 그리고 4에서 6월달 기출 분석할 때 보면 전에 외웠던 건데 맞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하고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쌓여서 기억이 더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 4월에서 6월은 구조화만 펴놓고 구조 인출을 했어요. 그때도 스터디원이 4명이었는데 이렇게 챕터 써져 있고 구조화가 있으면 여기 1명, 여기 2명 이렇게 나누던지 아니면 이 페이지 한 명당 한 페이지씩 맡아서 해당 공부했던 영역에 대한 구조화를 구두 인출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그냥 내용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출이 됐었어요. 뭐 전년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 파트에서 기출됐었어요. 이러한 식으로 기출 내용도 같이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7월에서 8월도 구조화 구두 인출을 했는데 이때는 4월에서 6월보다 좀 더 빠르게 돌렸어요. 솔직히 이때는 약간 체력이 힘든 것도 있어서 각자 15분에서 20분 타이머 맞춰두고 이 시간 안에 구조화 인출해요 하면서 빠르게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머릿속에 구조화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 시간 안에 절대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원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분들을 구두 인출했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은 다른 스터디원이 힌트를 주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이게 제가 작성했던 서브노트예요. 위에부터 보시면 청킹, 아이교환, 목교환 이러한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네모판에 종이에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청킹만 따로 둔 페이지가 있었고 이제 여기 있는 구조화는 은진 선생님이 만드신 구조화 틀 그대로예요. 챕터 01, 02, 03 그대로고 이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처음에는 구조화 틀과 내용을 검정펜으로만 적었어요. 이러한 식으로 중재반응 모델하고 구조화에는 공이하고 이해, 개념, 장점, 단점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쭈루룩 적고 검은 펜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제가 공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의 서브 노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되게 책상에 책을 엄청 펼쳐놓고 했어요. 가운데다가
제 서브노트를 두고 오른쪽에다가는 다른 합격한 선생님의 서브노트를 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책 이론서를 뒀고요. 앞에다가는 구조화 틀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격한 선생님의 서브노트를 읽으면서 이 구조화에는 한 이 정도까지의 내용을 적어도 되는구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구나에 대한 감을 잡고 이론서 정독을 하면서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월 달에 서브를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기출 분석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번과 2번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검정펜으로 쓰면서 기출도 체크하고 반복되는 답안을 포스트잇도 적고 이것을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나 기출에 반복되는 워딩이 있으면 줄여서가 아니라 그 문장 그대로 다 풀어서 썼어요. 그대로 외우려고. 이쪽 그리고 7, 8월까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심화 내용을 따로 또 추가해서 포스트잇에 적고 보완을 하면서 서브노트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학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초과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었는데 상반기에 추천하는 반은 저는 못했지만 밀리지 않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강은 최대한 다 보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것도 다른 초수합격 선생님과의 공통점이었어요. 외우고 까먹기. 인강을 보고 약간 복습하고 외우고 어차피 까먹을 거지만 그래도 머리에 한 번이라도 집어넣자라는 생각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저는 짝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10개에서 15개씩 문제를 만들어서 전화로 묻고 답하고를 했습니다. 답을 못하는 거는 각자 개인 파일에 체크하고 넘어갔고요. 이때 중요한 건 저도 경험을 해봤던 거지만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토론이 되니까 스터디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애먼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의 끈을 붙들고 절대 토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일반 초등 선생님들이 만드신 스제트라는 게 있어요. 요약본과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스제트를 활용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선생님과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추천 같은 팁은 특학 지식이 다 채워져야 내가 초과정을 공부할 여유가 생기고요. 초과정을 다시 암기할 틈이 머릿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초과정을 1월 달부터 끈끈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과정 스터디는 제가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8, 9, 10, 11, 11월에 시험 보니까 빼고 그러면 스터디를 3달밖에 못한 거거든요. 이거 거의 벼락치기 수준인데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늦어도 6월에는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잡지 못하고 국수, 사과만 잡고서는 한 달에 한 바퀴씩 3바퀴를 돌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릴 때는 그냥 단순 개념을 묻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의문의 내용 요소에는 뭐가 있어? 하고 물어봐서 그냥 단답식으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돌릴 때는 더 사고를 구술할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예시 문구를 주고 이 개념을 예시에 적용해서 말해봐. 어떻게 말해? 아니면은 해당 개념을 저 이론에서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용하고 심화된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제가 초과정 공부하면서 특학과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특학에 있는 학습장애와 단어가 비슷한데 정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기 과정적 접근 단계가 저희 특수교육학에서는 글쓰기 준비, 초안 쓰기, 수정 편집 개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초과정에서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조정하기. 되게 단계도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걸 다 외우고 났더니 나중에 특학이랑 초과정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초과정도 특학과 마찬가지로 자주 봐서 익숙해지기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고 익숙해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초과정 인강 절대 밀리지 말고, 밀리더라도 8월까지는 최대한 다 듣기 추천하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학원 오는 날 빼고 저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추석 이런 공휴일 절대 쉬지 않고 공휴일에도 스터디를 했고요. 초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리된 파일, 나만의 볼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복해서 매일매일 보는 거, 많이 볼수록 유리한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과 총론인데요. 이것도 상반기와 하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합격생 선생님과 저의 공부법이 달라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상반기 때 짝 스터디로 할 때부터 구멍을 뚫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한 페이지에서 90%를 백지로 만들어서 백지 인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방법인데 저는 법과 총론 파트를 5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금, 토, 일 학원 가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 5번 언제를 해서 일주일에 한 바퀴 돌리게 했어요. 이때 그냥 계속 읽었는데 저는 다짜고짜 암기보다는 익숙해진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는 게 더 쉬웠던 타입이어서 그냥 계속 읽었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반기 가서는 이러한 식으로 빈칸을 만들어서 암기를 했고, 전 암기할 때 말하면서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법도 역시 말로 꺼내면서 법 인강을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 공부법도 매일매일 하는 거 아주 중요했고요. 이것도 공통된 공부법이었어요. 기출 기반으로 달달 외우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출 기반으로 많이 기출된 거를 먼저 외우고 나서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 이런 걸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특수교육학이랑 초과정, 법, 총론, 수어, 점자, 검사도구 하느라 솔직히 이거 신경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오기 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읽어서 익숙해져서 단기 기억으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여유가 되신다면 미리미리 챙기시길 추천하는 바예요. 이렇게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경험을 말했고, 마지막에 정리해서는 나만의 성공 팁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말해 드릴게요. 우선 매일매일 공부하기, 당연한 거겠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쉬고 싶어요. 근데 매일매일 공부하기 정말 조금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기 싫으면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땐 복습 강의 틀어놨어요. 배경음악처럼. 그리고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최소한 법과 총론만큼은 진짜 매일 했어요. 그리고 초과정 인강 다 보기, 까먹었다가 나중에 스제트 보고 잡기. 그리고 왕중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신체적, 정서적, 심적으로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길 바래요. 이거 말고도 저도 어려웠던 부분인데 다 어렵고 정이 안 가는 특학 영어과 과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 별 수 없으면 즐겨! 이거랑 I can do it. 그냥 그 스터디 하다가 형성평가 문제 답 못해도 I can do it. 약간 이러면서 습관처럼 말을 했어요. 어차피 필요할 수 없으니까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살았고요. 그리고 약간 위로의 차원에서 내가 어려운 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만 더 앞서자라는 생각으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방법이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마인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공학이었어요. 그래서 공학한테 인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디 너 오늘 나 오늘 한번 한 판 떠보자. 이렇게 해서 너가 아무리 어려워 봐라. 내가 너를 버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많이 팠는데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 나를 다 잡아서 통으로 그냥 공학에만 쏟았어요. 333 공부법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전투를 하는 날이니까 8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8시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시부터 공부 시간이거든요, 이게. 3시간 공부를 해요. 그리고 2시간을 쉬고 또 3시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2시간을 쉬고 3시간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것만 해도 솔직히 9시간 공부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공부한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공학과 조금 친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마인드로 전쟁을 몇 번 치르시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제가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월에서 3월에 하면 좋은 것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빠르게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4월 달에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촉박해지고 급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하고, 법과 총론은 얘랑 라포를 형성한다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매일매일 보는 걸 추천해요. 친해져야 또 정이 가는 거고, 정이 가야 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라포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직강 절대 빠지지 말고, 복습 강의는 완전 적극 추천. 그냥 이제는 음악이랑 OTT 대신에 복습 강의를 들으세요 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걱정은 11월 때까지 계속하고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잘 쉬어야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경험을 공유 들었고 이상으로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